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토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게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소개, 그리고 시장 경제에 대한 간략한 어떤 소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GDP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GDP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개개인의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계의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또 다르게 배웠던 거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기본적으로 생활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전형적인 소비자의 어떤 생활비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이 파지티브인 경우를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금융시장의 어떤 수익률에,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금융 상품들의 어떤 가격들의 물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물가가 측정이 되고 어떻게 이제 언제 측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배웠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배울 내용은 이제 실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배울 거고, 주로 이제 이 실업에 관련된 거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제가 소개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챕터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실업이 어떻게 이제 측정되는지, 실업률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실업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살펴보려면 결국 이 실업률이 무엇인지, 실업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률의 데피니션, 어떤 실업의 데피니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실업률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공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공부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통상적인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에 대해서 쭉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그 공부를 하면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국 경제하고 미국 경제에 이제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그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의 노동시장과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배웠던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을 사용해서 이제 응용을 해볼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연 실업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저희가 이제 실업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에 관련된 이론을 공부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자연 실업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이 자연 실업률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의 질문인 왜 항상 이제 실업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왜 항상 실업자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노동조합이나 최저임금 제도가 여러분들 뭐 작년 올해는 좀 조용한데 그죠? 올해 작년에 조용했는데 그 이전에 보면 지난 한 재작년 한 2, 3년에는 2, 3년 동안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뭐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들이 많았는지 대해서 쭉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효율적 임금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지금 앞에 있는 거하고 이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실업을 설명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두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업에 대한 어떤 간단한 개념,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 미국 경제에 대한 적용이면, 뒤에 네 가지 부분은 주로 이제 실업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저희가 다른 어떤 한국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이번 토픽을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먼저 이제 이게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매월 고용 동향이라는 어떤 그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고용 동향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물론 요거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뭐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경제활동 인구 구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연령 계층별 고용률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산업별 취업자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이 다 뭘 의미하는지,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뭐 고용률, 실업률 이게 다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배우고 난 다음에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이 고용 동향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석 보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노동 시장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일종의 제가 이제 모티베이션을 줬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 고용 동향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고용 동향이 안 좋으면 저기 이제 노동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잡을 잡기가 대단히 이제 어려우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잡을 잡을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특히 이제 올해부터 아니면 뭐 내년부터 이제 그 기업들이 사람들을 뽑는 어떤 그 형태가 좀 바뀌어지고 있죠. 그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있으면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통계치들을 보통 이제 Labor Force Statistics라고 합니다. 뭐 경제 활동 인구 조사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보통 이제 이 노동 활동에 대한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통계치는 누가 이제 작성하냐 그러면 한국은 통계청에서 작성합니다. Statistics Korea 통계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고용노동부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기에 있는 Bureau of Labor Statistics라고 해서 노동통계청에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우리는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좀 구분되게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용노동부에서의 고용노동부 안에 노동통계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작성한다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이 통계치를 작성하려면 먼저 이제 그 뭔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베이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가구 정도를 이제 뽑아서 매월 서베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한국도 이제 비슷합니다. 한국도 뭐 6만 가구는 아니지만 비슷한 어떤 숫자의 어떤 가구들을 대상으로 정규적인 어떤 서베이를 매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 통계치가 작성이 됩니다. 첫 번째 이 노동 통계치 작성하려면 그러면 이제 서베이를 하려면 소위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여론조사 여러분들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어떤 그처럼 설문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베이라는 게 설문조사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이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그 모집단은 모든 파퓰레이션이 아니고 보통 어덜트 파퓰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퓰레이션 전체 인구죠. 0세부터 이제 저기 100세까지 하는데 보통 이제 이 노동 통계에 관련된 거는 어덜트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인 인구부터 뭐 성인이면 좀 그런데 아무튼 인구를 하는데 이 어덜트 파퓰레이션의 데피니션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LO 데피니션이 있고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제 국제노동기구 데피니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OECD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노동기구 데피니션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는 전부 다 성인 인구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본 것처럼 어덜트 파퓰레이션으로 이제 하고 OECD는 15세부터 65세 혹은 64세까지의 인구만 성인 인구로 이제 분류합니다. 요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이 두 개 차이는 뭐냐 그러면 OECD는 생산 가능 활동 인구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65세 이상은 66세 이상은 노동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실제로 노동 활동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사람들만 어덜트 파퓰레이션에 넣어야 된다는 어떤 입장이고 ILO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는 차이입니다. 뭐 기본적인 어떤 차이인데 또 통상적으로는 둘 다 이제 고려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한국과 미국은 이 ILO 데피니션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인 인구라고 했을 때, 성년 인구라고 했을 때 보통 한국은 1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하고 미국은 이제 한국보다 한 살 많은 1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노동 통계치를 계산할 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인 인구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성인 인구에 대한 데피니션이 국제노동기구하고 OECD 기준에서 좀 다르다. 근데 우리는 한국은 국제노동기구의 어떤 데피니션을 따른다. 그래서 15세 이상의 인구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시면
여기서 요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통계치를 통계청에서 만들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어떤지 상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 그러면은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고용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15세 이상 인구가 얼마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15세 이상 인구를 보면 4,496만 8천 명입니다. 한국에 있는 15세 이상 인구가. 그럼 0세부터 14세 인구까지 더 하면 이제 그게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되겠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갈로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갈로 안에 빨간색이라는 거는 이제 작년하고 이제 비교해 보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30만 3천 명이 15세 이상 인구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의미입니다. 15세 이상 인구를 비교했는데 이게 이제 2021년 1월 달하고 2020년 1월 달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매월 이제 15세 이상 인구를 계산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20년 1월 달하고 2021년 1월 달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2021년 1월 달에는 요만큼 4,496만 8천 명이 있고 2020년 1월 달에는 요거보다 작은 약 30만 3천 명이 작은 이제 인구가 있겠죠, 그지?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알 수 있습니까? 1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1월과 비교해 보면 2021년 1월 달에 약 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 그 뭐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출생자보다는 사망자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가 더 적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1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다른 의미죠, 그지? 15세 그러니까 0세부터 전체를 다 합친 게 0세에서 14세까지 다 보태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데 여기서 그 중에서 뭐만 뽑아낸 겁니까? 15세 이상 인구만 이제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세부터 14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15세 이상 인구는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더라도 0세부터 14세 이상 인구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감소했으면 작년과 비교해서 2020년 1월 달과 2021년 1월 달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동 통계치를 계산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가 아니고 어떤 인구, 15세 이상의 인구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인구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15세 이상의 인구는 저희가 어디서 오는 데피니션을 따르냐 그러면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데피니션을 따른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